바로 이 바위입니다. 종 모양으로 생겼죠. 영적인 에너지가 지구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곳 중 하나라고 하죠. 볼텍스 에너지요, 와라. 뭔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뭔가 다른 세계에 훅 들어온 것 같은. 침략과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들을 몰살시켰죠. 정체성 문제죠. 우리는 누구인가?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면 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줄게.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제가 미 대륙 횡단 로드트립을 한다고 하니까 기 수련을 하는 선배가 저한테 세도나에 꼭 가보라고. 근데 제가 뭐 기가 세 보인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는 사람이지만 뭐 기의 수련, 명상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한 달이나 돌아다닌다면서 세도나 잠깐 들를 틈이 없냐 그러면서 막 화까지 내려고 해서 제가 그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세도나를 가게 됐어요. 벨락, 이 종바 위에 올라가던 날이 정말 더웠어요. 섭씨 35도가 넘는 기온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에서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세도나가 이 바위산들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이 별로 없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종바위 아래까지 30분여를 걸어가는데 기가 다 빠질 정도. 바로 이 바위입니다. 종 모양으로 생겼죠. 볼텍스 에너지, 회오리 모양으로 도는 지구의 자기장 에너지를 뜻하는데 그 볼텍스 에너지, 특히 영적인 에너지가 지구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곳 중 하나라고 하죠. 근데 종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이 윗부분까지는 잘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열사병에 걸릴 것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너른 바위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가죠. 그런데 저는 혼자서 특이한 짓을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종바위 위까지 올라가서 볼텍스 에너지를 느껴보리라. 그러면서 여기 위까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치면 반대편으로 가야죠. 너무 더우니까 그늘 있는 데로 이렇게 해서 거의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뭔가 움푹 패인 곳이 나타났어요. 거기 딱 앉을 수 있는 완벽하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곳. 그래, 선배야, 내가 여기 왔다. 볼텍스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보자. 그래서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요가를 시작할 때 하는 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눈을 딱 감고 볼텍스 에너지요, 와라. 근데 오르지 않아서 정말 손바닥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양말까지 벗고 발바닥으로 내가 에너지도 느껴봐야지. 그러면서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명상을 하는데 오롯이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진짜 뭔가 이게 진공 같은 그런 뭔가 다른 세계에 훅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세도나가 전 세계에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성지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때 이제 명상은 뒤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높은 곳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건너편의 바위 산들 바로 제 높이에서 이렇게 보이죠. 그늘이라서 라이트 기능을 켜고 사진을 찍으면 건너편의 바위 산들하고 마치 합성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세도나에서 오크릭이라는 좁은 하천을 따라서 구불구불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하이킹 드라이브 도로로 유명해요. 그 하천 건너편으로 이렇게 기기묘묘한 산들이 병풍처럼 계속 펼쳐지죠. 회오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이렇게 종들이 모양으로 쭉쭉 뻗은 그런 바위 산들이 나타나는데 그 길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어디선가 휴식을 취한다면 바로 이곳이겠구나. 세도나에 가기 전에 들렀던 곳이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였는데 마침 그때 원주민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 대륙의 주인이 원래 원주민이죠.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와서 침략과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들을 몰살시켰죠. 그리고 지금은 이른바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데다가 수용을 해놓고 돈은 주되 사회적 진출은 장려하지 않는
이중적 정책을 취하고 있죠. 제가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 사라지는 여성들에 대한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지난 8월 중순 캐나다 중남부 위니펙시 부근 강가에서 15살 원주민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밴쿠버 근교 돼지 농장에서 33명의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전대미문의 연쇄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피톤 사건. 20년간 사라져온 그 사건 피해자 대부분도 원주민 여성이었습니다. 미흡한 수사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해도 가난한 뒷골목의 여성이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인 등 다른 인종에 비해 원주민 여성에 대해 수사당국의 체계적 차별이 가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원주민 지역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정체성 문제죠. 우리는 누구인가? 원주민 문화가 하위 문화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류 사회로 나아갈 길은 찾기가 어렵고 뭐 그 상태로 무작정 나가봐야 차별과 학대를 받으면서 아주 하층의 노동 아니면은 성매매 같은 데 내몰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답답하니까 이 원주민 젊은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가려다가 또 나가서 사라지는 그런데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취재를 했었죠. 미 대륙 횡단 여행을 하면서 특히나 그 뭐 산악지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뭔가 대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원주민들의 기운 같은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사실 그 유목민적 삶을 살았던 원주민들의 어떤 이동 루트 같은 거였죠. 실제로 그 동부에서 유럽인들이 서부로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것도 원주민이었거든요. 자신들의 그 루트를 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줘서 유럽인들이 서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의 위력을 가장 확신하면서 동시에 그게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유발 하라리. 하라리가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처럼 회의적인 인간이 어떻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라리 씨, 당신 말대로 인류가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면 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뜻밖에도 하라리의 대처법은 명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관찰하라. 아직 과학이 정신의 신비는 풀지 못했다. 뇌의 활동, 신경세포와 시냅스와 생화학물질의 연결망을 해석하는 데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통, 쾌락, 분노, 사랑 같은 주관적인 경험의 흐름, 그것이 어떻게 뇌에서 발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계속 인간에게 영향을 주겠죠. 이제는 우리의 어떤 판단이 진짜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완벽하게 들어맞게 제시된 어떤 알고리즘의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에 처하겠죠. 가까운 미래에 알고리즘은 이 과정이 완결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한 실체를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장차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자신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일 것이다. 앞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아직은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세도나에서 느꼈던 낯선 볼텍스 에너지의 기운, 그게 과거에는 인류에게 일상적인 것이었을 수 있죠.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해야만 인류의 고유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언니가 읽어줄게.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